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뵙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벌써 좀 추워졌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 민사법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어요. 뭐 사실 우리가 준비한다고 뭐 시험 보기 전까지 다 부족하게 느껴지죠. 근데 팁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시간에는 그래도 기록형을 조금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점수 배점 높은 거. 당연히 민기로 점수 배점 높죠. 그 다음 민사 1문 150점이잖아요. 점수 배점 높고, 각각의 이제 선택법 하셨을 텐데, 선택법에 대해서도 점수 배점이 높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OT를 하는 이유는 사실 뭐 제 수업 들어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이제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한테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인원이 느는 건 원치 않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이분들 딱 100% 합격시킬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는 좀 드리고 싶은 게, 내년에 뭐가 나올지 우리가 좀 알면은 시험 보기 확실히 좀 편하잖아요. 학원 합격률 높고. 그래서 그런 것 좀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보시면은 청구취지 부분에 있어서 청구취지 두 문제 한번 볼까요? 그 민기록의 범위를 늘리기 시작하면은 너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올 만한 거는 나는 남들보다 빨리 쓸 수 있다, 자신감 있게 쓸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주시려면 청구 취지를 빨리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청구 취지를 못 쓰면 다음에 청구 원인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 통백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청구 취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재판상 청구가 있음, 예, 새로운 방식의 확인해서죠. 13회 출제 예상이긴 한데 점수 배점은 낮아요. 근데 낮더라도 우리 안 맞추실 거예요? 아니죠. 예, 정확히 외워주시면 돼요. 원, 피 사이에, 원과 피고 사이에 법날, 선명사에, 법은 법원이고요. 날은 날짜입니다. 그리고 선고, 그리고 명은 사건명입니다.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예, 판로 확대, 이렇게 두 문자 따서 외우신 걸 강력히 추천드려요. 작년에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신 분들 다 100점 넘으셨습니다. 진짜. 예. 민사례가 좀 안 나오시더라도, 민사법 객관식이 좀 안 나오시더라도 기록형 우리가 그 역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으면 확인한다. 예. 판로 확된 채의 소시중을 위한 제2청가 있음을 확한다. 예. 내년에 나올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근데 점수 배점이 크진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틀리면 안 되겠죠? 일단 확인의 소잖아요.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확인의 이익, 원고의 현재 법률상 이익에 현존하는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청구 취지를 쓰실 때, 그죠? 그때는 외워서 쓰셔야지 확실히 빨리 쓰시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을 쓰실 때 원래는 요건 사실로 잡고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요건 사실이 아니면 그 부분을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 12의 변시 실전담보 한 번만 보실래요? 여기 청구 취지가 넘어가고 청구 원인 부분, 예, 형식적인 부분만 먼저 보여드리려고 나머지 부분 제가 일부러 다 지웠습니다. 청구 원인을 한번 보시면 5페이지입니다. 피고 누구누구에 대한 청구잖아요. 그러면은 예, 일단 로마자로 피고 누구누구에 대한 청구를 쓰신 거를 추천드리고, 왜냐면 교수님들이 논문 쓰실 때 로마자로 쓰세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1, 청구 원인된 사실. 여기에다 요건 사실로 목차를 잡으시면 요건 사실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변호사들이 소장 쓸 때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판사님들도 소장 받을 때 요건 사실인지 아닌지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넉넉히 써주는 걸 더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실관계 파악이 좋거든요. 그러면 청구 원인된 사실에서 적당히 기록에 의뢰인의 희망사항, 그 다음에 상담, 그 다음에 기록 중간중간 있는 내용을 그냥 때려 박으시면 돼요. 채점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아요. 줄채점 하십니다. 줄채점. 그 사례형이랑 다르게 기록형은 더 조금 러프하게 채점을 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답을 맞추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 답이란 건 뭐예요? 청구 취지잖아요. 그리고 형식을 맞춰 쓰셔야 돼요. 형식을. 그래서 청구 원인된 사실은 내용을 너무 빡세게 안 써도 예, 점수 다 나갑니다. 그리고 형식에 밑에 원고의 채권, 이번 경우에는 대의 청구였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이렇게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원고의 대의 청구, 청구랑 대의 청구면 이렇게 꼭 목차 잡아서 원고의 대의 청구 써주시고, 피고의 의무 써주시고, 조금 이따 이건 다시 할게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저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면 확인의 이익, 요거 한 줄 써주는 분과 써주지 않으신 분, 그 다음에 미청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청필 써주신 분, 안 써주신 분, 그리고 원고의 대의 청구, 확대비라고 좀 외웠거든요. 확인의 이익, 그 다음에 그 원고의 대위 청구, 대, 확인의 이익 대 확, 그 다음에
미청필의 미. 요 확대미를 쓰시는 분과 쓰시지 않는 분은 거기에서 우리가 합격 당락이 결정될 수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모르시는 쟁점이 나오면 다 같이 못 써요. 아는 쟁점이 나오면 다 같이 잘 씁니다. 근데 요 세 가만이라도 빼먹지 않고 쓰시면은 점수가 확실히 좋아져요. 그래서 확인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확인액을 무조건 써주신다. 알겠죠? 그리고 얘는 포섭하실 필요도 없고 원고에 현재 법률상 이익의 현존을 불안 해소하기 위한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액이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무조건 2점이에요. 남들보다 원점수 2점 올라갑니다. 원점수 2점이면은 표준점수로 하면은 4, 5점이에요. 우리 원점수가 낮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밑에 해제 조건부 이전 등인데요. 이 해제 조건이라는 거는 두 번째 줄 보면 가압류 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가처분 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법리는 똑같고요. 실제로 우리 변시 기록 중에 가처분, 가압류가 들어가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아직까지 이 문제는 안 나왔지만 등기부등본을 계속 재활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잘 보시면 가압류 가처분은 갑구했습니다. 갑구라는 거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등기부등본이 있으면은 갑구가 있습니다. 소유권. 그리고 을구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외. 신기하죠? 가압류, 가처분, 소유권이라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렇지만 갑구에 들어가 있어요. 주의하세요. 당연히 소이등 여기 들어가 있죠. 가등기 여기 들어가 있죠. 갑구입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저당권 얘는 소유권이랑 상관없으니까 을구에 있다는 거 우리 알아요. 그렇지만 가압류, 가처분이 갑구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가압류에 대해서는 많이 나왔지만 가처분에 대해서도 우리 변시 민기록 중에 12회 중에 등기부등본에 가처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등기부등본 그대로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결정에 집행이 해제되면 매매를 원인한 소유등 청구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걸 안 낸 이유는 사실 교수님들이 우리가 진짜로 통백 낼까 봐 못 내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은 쓰실 자신 있으세요? 예, 우리만 맞추면 돼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청필 언제 쓰실 건가요? 미청필 밑에 볼까요? 미리 청구할 필요. 얘도 사안 포섭하지 않고 그냥 외우셔서 쓰시면 돼요. 피고가 의무의 존보를 다투고 있어 장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뽐내려고 민소법 제251조 외워서 썼어요. 그럼 과연 미청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나요? 피고가 의무의 존보를 다투고 있다. 아니 다 다투고 있으니까 소장청 넣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법리적으로 모든 판례를 다 확인했을 때 미청필을 써주는 경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청구 취지가 자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가로치고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놨죠. 이게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괜찮아요? 예, 초록색으로 표시했죠. EX 내가 쓴 청구 취지에서 뭐뭇이 해제되면 위에 가압류 결정이 해제되면 있잖아요. 뭐뭇이 해제되면 하나 또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라는 말이 보이거나 또는 비계돈지 비율로 계산한 돈을 또는 나머지 돈을 지급받은 다음 동그라미 동시행이 아니라 선행이죠. 요 세 가지 초록색 있으면 미청필 써주시면 돼요. 나머지 미청필 안 써주셔도 됩니다. 예, 고민하지 마세요. 미청필 쓰신 분이랑 안 쓰신 분 3점 차이 나요. 우리가 1점, 2점 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청필은 꼭 나오면 우리만 쓴다. 언제? 해제되면 인도 완료일까지 지급받은 다음. 지급받은 다음은 선행이고 동향이 아니에요. 선행 의무 우리 몇 개 있어요? 딱 2개밖에 없어요. 변시에 나왔던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 말소 청구. 그 다음에 변시에 아직 안 나왔던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그거를 말소할 때는 선행입니다. 선행. 알겠죠?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나올 확률이 꽤 높습니다. 예. 사실 그런 거 나오면 잘 못 쓰죠. 근데 미청필이 밑에 보니까 부동산 인도 완료까지인데 동향이 있을 때 봐봐요. 위에 초록색 세 가지 경우에는 미청필 다 쓰면 되는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플러스 동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다시 위에는 부동산 인도 완료까지 사용수익에 대한 부위반이었나 봐요. 그렇지만 밑에는 동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실무상 미청필 안 씁니다. 실무상. 알겠죠?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 해제 조건부 이전 등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P는 별부관 원소 사이에 원고와 소의 값 사이에 법날 자명. 법은 법원입니다. 날짜고요. 자가 들어가요. 자. 알겠죠? 자의 명. 사건명 2008 카합 12345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소 2등이 아니라 2등청이에요. 다시요. 소 2등은 등기잖아요. 2등청은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청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2등청에 대해서 가처분이 있어요. 그래서 2등청 가결에 의한 가압류 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원날 매원 원고에게도 많이 빼먹으세요. 그리고 날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등기부 등본에 날짜랑
등기 원인이 들어가요. 매매일지, 징여일지, 상속일지. 예. 그래서 매매를 원인을 원날 매원. 여기서 원고를 제일 많이 빼먹습니다. 원고에게. 그 다음에 소, 절,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라.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하라. 이거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랍니다. 그래서 소, 절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통 변시에서 추신금 청구랑 전부금 청구가 번갈아 나왔어요. 그리고 11회 변시에서는 양수금 청구가 나왔네요. 그리고 제 12회 변시에는 올해 변시죠. 보증금 청구가 나왔어요. 작년에 제가 올해는 추신금 전부금 중에 하나 무조건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안 나왔어요. 예, 그럼 뭐예요? 내년에는 추신금 전부금 중에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특히나 전부금은 학설에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변제로 소멸된 효과가 있어서 그냥 청구치가 좀 간단해요. 소장부분 송달이 다음 날부터 연 12%, 이 퍼센테이지가 그냥 결정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것도 똑같고. 근데 추신금 청구는 그 채권의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자가 있으면 이자 연 3%,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소장부분 송달까지 연 5% 법정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날까지 연 12% 퍼센테이지가 3개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추신금 명령이 나올 확률이 높고 실제로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쓰신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추신금 청구 보면은 피원에게, 피원 원고에게 원미, 금액 및 대부 병가는 대여일부터 변제일까지 원래 채권 성질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보험 3날까지 이자가 법정이자보다 낮기 때문에, 다시 약정이자가 법정이자보다 낮기 때문에 5%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촉법에 의해서 연이 12%입니다. 그리고 각 넣어주시고요. 내년 나오면은 우리 맞추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하나하나가 그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니까 꼭 외워주세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외우셔야 빨리 씁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 가액배상. 12회랑 10회 때 원물반에 나왔어요. 그래서 10회 때 특히나 원물반에 나와서 가액배상 한번 나올까 싶었는데 안 나왔거든요. 올해. 내년에 나올 확률이 높죠. 왜냐면 사행위 취소는 한 70%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12회 변시 중에서 한 8번 나왔어요. 알겠죠? 대의 청구는 한 7번 정도 나오고. 그럼 내일 나오겠죠. 근데 원물 반환은 그냥 원물 반환 하면 돼요. 말소시키거나. 근데 그 가액 배상은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봐봐요. 원피 사이에 점 들어갑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원고와 피고 누구 사이라는 거는 상대적 효력설이기 때문에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외 채무자. 근데 소외 채무자를 사실 채무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잖아요. 피고 적격이. 그래서 소외인데 실제로 변시에서는 12회 변시 빼고는 다 피고로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는 피고로 쓸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소외 채무자와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겠죠. 사이에 별부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은 관하여라고 써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외워주세요. 부동산은 관하여. 지분 있죠. 오늘도 나왔지만 7분의 2 지분에 이런 지분 있죠. 지분도 관하여예요. 등기 있죠. 등기는 대하여예요. 부간, 지간, 등대입니다.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별부간, 부동산에 관하여 부간입니다. 부간. 2020년 5월 14일 체결된 최대 매매 계약을 5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그죠? 그러면 위에 5천만 원 했으면 밑에 5천만 원 그대로 와야 돼요.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입판 확답부터 다각까지,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각까지 연 5%. 연 5%는 소촉법에 있습니다. 4조 3항에 그 다툼의 항제감이 타당할 때, 이때 해당하는 게 우리 채권자 취소에서 가액배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 5% 고정입니다. 소촉법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일단 우리 등기를 취소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 등기부등본 보면은 봐봐요. 갑구입니다. 갑구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날짜가 2개가 나와요. 왼쪽 날짜가 있고 오른쪽 날짜가 있거든요. 오른쪽 날은 접순날이에요. 접순날. 근데 등기 원인 날은 왼쪽은 접순날이고 등기 원인 날은 오른쪽이에요. 그러면은 봐봐요. 사행위 취소는 무조건 이쪽이에요. 오른쪽. 외우세요. 알겠죠? 둘 중에 우리 고민될 수 있잖아요. 변시 때는 헷갈리잖아요. 왜냐면 사행이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인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기준이에요. 날짜 2개 나온 것 중에 오른쪽이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7번 쪽 보면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쓰고 8번 보면은 제 몇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쓰잖아요. 저는 일단 이 순서도 틀리신 분이 있어요. 7점에 보면은 B 갑니다. B가 온다 해서 B가 일단 외워주시고 그 다음 밑에 라 판고 쓸 거예요.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집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등기 등록하는 거 가집행할 수 없다. 뭐 장래 이행 가집행할 수 없다. 이런 거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 못 찾습니다. 시중에 있는 모든 책 보면은 가집행이 될 수 없는 부분만 설명해 놨어요. 어떻게 찾습니까? 예, 그렇게 찾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요. 지인 철퇴라고 제가 만든 두 문제인데 봐봐요. 청구 취지를 봤더니 지급하라가 있어요. 내가 쓴 청구 취지가 인도하라. 마지막에 서술어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철거하라. 하나 뭐겠어요? 퇴거하라. 이런 말이 나오면 내가 쓴 청구 취지에 지급하라, 인도하라, 철거하라, 퇴거하라 있으면 걔네들은 지인을 철퇴로 때린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외에 없습니다. 근데 사행위 취소해서 지급하라가 두 번째 나항에 있잖아요. 가액배상은. 보세요. 가항은 형성해소예요. 형성해소는 뭐냐면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 발변소. 아직 형성이 가가 안 됐기 때문에 나의 이행 청구는 지급하라는 가집행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지인 철퇴라는 내가 쓴 청구 취지의 마지막 서술어가 지인 철퇴는 무조건 가집행 써야 되는데 한 가지 예외는 언제예요?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가액 배상에서 여기에 대한 지급하라만 빼고 나머지 가집행 붙이시면 됩니다. 100% 맞춰요. 알겠죠? 이제 틀리시면 안 돼 이거는. 알겠죠? 거꾸로 찾아가면 안 돼요. 가집행이 안 되는 부분. 교수님들이랑 그렇게 찾으시죠. 우리 어떻게 그렇게 찾습니까? 그 다음에 인도 의무. 봐봐요. 제가 작년에 이거 한 장 나와드렸거든요. 사람들한테. 근데 여기 지금 올해 이거 나왔죠. 1, 2, 3, 4, 1 각점 순차로 연결한. 순차로를 차례로 연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분들은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 이런 거 한 장 나와줬는데 여기서 대부분 나오니까 잘나서 없겠죠. 근데 올해 지금 업데이트 했는데 그래서 12회 기출하고 별을 하나 뺀 거예요. 지금 별 2개로. 왜냐면 올해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꼭 외워주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넘길게요. 채권자 대위권, 대위하여. 그래서 대위 청구 올해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올해 게 브리타였습니까? 진짜 올해 거 브리타 아니거든요. 올해는 당연히 상속이 나왔을 수밖에 없고 왜요? 제가 말했죠. 홀짝으로 1회변시 때 상속, 그 다음에 2회변시 때 안 나오고 3, 4는 연속으로 상속, 5회변시 때 안 나오고 6회 나오고 그 다음에 짝수 때 다 상속이 나왔어요. 왜 상속이 된다고 했죠? 상속을 내야지 가족관계증명서부터 등기부등본에 들어가서 기록을 8장을 그냥 상속으로 퉁칠 수가 있어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50장의 기록을 만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작년에 안 냈기 때문에 올해 무조건 나온다고 했고 예전에는 5분의 2, 5분의 3 나왔지만 이제는 어렵게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까지 나온다는 것까지 다 찍어드렸어요. 그리고 대위 청구. 그죠? 그 다음에 각점 순차로 연결한.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뭐 얼마나 더 늘리실 겁니까? 그럼 내년에 상속 안 나올 확률 거의 나올 확률은 30%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내년에는 비전형 담보 나옵니다. 가담법이나 아니면 민법 106조, 107조, 108조 쪽. 그러니까 그 양도 담보 이런 거 있죠. 내년에는 그거 나올 확률이 제가 봤을 때 90% 이상입니다. 나중에 인증해 주세요. 그래서 원고의 대위 청구는 항상 나올 수 있어요. 채권자 취소나 원고의 대위 청구 요거는 항상 나와요. 진짜로 안 나온 적 없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말했잖아요. 요건 사실을 쓰는 거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요건 사실은 상담에 찌는 내용 적당히 베껴 쓰세요. 그리고 대신 요건 사실이라고 목차를 잡고 쓰면은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요건 사실 아닌 내용을 쓰면 다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청구 원인대 사실로만 쓰시고 교수한테 다 물어본 거니까 밑에 그냥 적당히 쓰시면 되는데 이런 거 잘 써야 돼요. 원고의 대위 청구 눈에 딱 띄잖아요. 쓴 사람이랑 안 쓴 사람 2, 3점 차이 납니다. 진짜. 이런 2, 3점들만 모으면 누군가는 95점이고 누군가는 100점 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고의 대위 청구 여기도 사안포섭하는 거 아니에요. 원고의 대위 청구 그냥 그대로 씁니다. 원고는 채무자, 소유의 누구에 대한 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피고 누군에 대한 위청구를 대하여 행사합니다. 또는 청구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연대하여가 나왔는데 봐봐요. 공동하여 우리 나왔나요? 변시?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연대하여만 나왔습니다.
합동하여 안 나왔죠?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다시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수 당사자의 소송인데 그럼 세 가지가 있잖아요. 공동하여, 합동하여. 합동하여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네, 왜일까요? 이거 어수잖아요. 어음수표의 책임이 합동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합동하여인데 카메라에서 좀 그렇겠는데 그 민교육 때 상속 전공하신 교수님 순수하게 그런 분이 들어가진 않아요. 실무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합동하여가 나올 확률은 좀 적습니다. 어수가 한번 나오긴 했죠. 우리 7회변인가 6회변실 때. 그때 뭐였냐면 어수에 대한 요건사실이 아니었어요. 어수에 대한 요건사실은 발행이든 배서인이든 무조건 요건사실이 그 들어가 있어요. 원고의 어음 소지. 근데 그 당시 어음 소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수 내용은 아니었어요. 앞으로 나올 확률이 정말 적습니다. 그리고 연대가 가장 많이 났죠. 예, 진정 연대는 우리 외우셔야죠. 대표적으로 실제 별제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진정 연대 몇 개 없어요. 상법에서도 뭐 연대 책임이다 다 부진정 연대 책임입니다. 근데 진정 연대는 57조 1항이 있고요. 근데 연대어를 쓰는 경우는 진정 연대 책임도 있지만 연대 보증도 있습니다. 상법 57조 2항이었네요.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부관의 일상가사 연대 책임. 이 정도가 진정 연대예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 연대어라면 나왔습니다. 공동하여 한 번도 안 나왔고요. 공동하여 상속인들의 철거 의무 한 번 나오지 않았나요? 그죠? 상속인의 철거 의무는 실제 판례 보시면은 관념상 불가분 채무라고 했지 그냥 각철거라고 쓰시면 되고 아니면은 각도 빼셔도 돼요. 예, 판사님 이렇게 다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공동하여가 안 들어가도 돼요. 예, 그 당시는. 그래서 공동하여를 근데 3 비율로 외우시면 돼요. 세 가지인데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연대 보증은 연대하여잖아요. 근데 단순 보증이 있어요. 비읍 하나. 그 다음에 불가분 채무. 비읍 하나. 그 다음에 부진정 연대 채무. 부진정 연대 채무는 공불자는 공동 불법 행위자, 사용자 피용자 관계 이런 거. 그리고 불가분 채무, 보증, 단순 보증. 이 세 가지가 공동하여를 쓸 수 있는데 기록에서는 불가분 채무가 1순위입니다. 알겠죠? 기록에서는. 예. 그리고 한 가지. 보증이, 그러면 우리 실제 별식 기출인데, 보증서로 써 있었어요. 보증서. 원래는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서라고 쓰거든요. 제목에. 근데 보증서로 나왔어요. 우리 변시에 실제. 근데, 그럼 단순 보증 아니야? 단순 보증이면은 공동하여 아니냐? 알고 봤더니, 밑에, 윤우군인가? 있잖아요. 연대보증에 누구하고 도장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제목이랑 상관없이 실질을 보는 거예요. 연대보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연대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부진정 연대채무, 불가분 채무 보증 중에서 불가분 채무가 공동하여 나오기 좋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 외우세요. 대도정 보계부입니다. 제 수업 듣는 사람 하도 많이 해서 좀 지겨울 텐데 이해해 주세요. 예, 대도정 보계부. 그 공동 임대인이에요. 뭐겠어요? 보증금 반환일만. 네. 1순위. 공동하여. 알죠? 내년에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공동 임대인이 공동이에요. 공유자예요. 건물의 공유자가 내가 임대인인데 갑에게 임차를 해줬어요. 근데 갑은 이 공유자들 중에 누구한테라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왜냐면 공동하여니까. 그죠? 대도정 보계부. 그 다음에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이거 채판이에요. 이건 객관진용입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인데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매수인이 계약금 줬을 거잖아요. 근데 매매계약이 뭐 해제됐건 뭐 취소됐건 어떤 원인으로든 그냥 결렬됐어요. 그럼 뭐야? 계약금을 돌려줘야죠. 이 계약금 반환 의무가 채판입니다. 그 다음에 무단 점유자가 있어요. 뭐였냐면 토지 위에 어떤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갑과 을이 있어요. 무단 점유자죠. 갑을은 건물 소유자였습니다. 2분의 1 지분권자. 경무에 많이 나왔죠. 근데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지대상당의 부당이든 반환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얘네들의 무단 점유자의 부당이든 반환 청구, 부의반이 얘네들이 공동하여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단 점유자의 부의반은 식상한 주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올 확률이
원래는 가장 높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공동임대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임대차가 사건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임대차를 내야지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기록 만들기가 좋잖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 알아주세요. 그래서 비율 보면은 공동화율 아직 변시 안 나왔어요. 3비율. 근데 단순 보증, 부지 연대 채무, 불가분 채무. 단순 보증서라고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얘는 연대 보증을 몰고 가야 돼요. 어떻게든 연대 보증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앞에 그 상담일지 같은 데도 연대 보증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보증서를 썼어도 알겠죠? 단순 보증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공동화율은 단순 보증으로 나오지 않아요. 불가분 채무로 나옵니다. 그러나 항상 연대화가 더 중요함으로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게 언제 쓰냐면요. 공동채무자들 중에 돈이 다를 때예요. 돈이 다를 때. 그죠? 공동화율 연대화 다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래서 볼게요. 원고에게 피고 원은 원고에게 점 P1은 원을 점 다시요. 원고에게 점 피고 1은 1억 원,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피고 1과 공동하여 위돈주 동감입니다. 그래서 큰 돈을 앞에서 주고 작은 돈을 뒤에서 주고 각 지급하였습니다. 각. 왜냐면 돈이 두 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치권, 채권 양도, 의사의 진술, 취지의 통지를 하라,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라.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알 수 있고 내년에 아까 말했죠. 상속이 나올 확률이 좀 적잖아요. 올해 상속이 전반적으로 나왔으니까. 맨날 상속 내면은 뻔하잖아요. 아는 사람 다 알거든요. 교수님도 내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말했죠. 비정형 담보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근데 비정형 담보만 가지고 50페이지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뭘 내면 확인해소를 냅니다. 확인해소. 유치권 부존재 확인해소. 임차권 확인해소. 보세요. 실제로 12년도 변시에 나온 기출들을 한 번만 보세요. 청구치지만 해도 보세요. 진짜로 눈에 보여요. 나올 게.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 아셔야죠.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렇게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죠? 예. 그리고 말소 승낙 의사 표시하라. 예. 올해 나왔죠. 여기 그래서 소유권도 확인해서 확인해. 그리고 확인해서는 확인의 이익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미래 그 앞에 보시면 제가 써놨잖아요. 원고가 현재 법률상 이익의 현존한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거 한 줄 무조건 써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거 작년 거 똑같은 거였요. 취득 시효 지분 소유 등 요거 올해 나왔잖아요. 이게 올해 1번이었잖아요. 그죠? 왜 취득 시효를 왜 지분을 소유 등 했겠어요? 상속이니까. 그죠? 근데 요거를 대부분 못 쓰셨잖아요. 근데 제 수업 들으신 분들 그래서 점수 잘 났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외우셔가지고 그래서 얘는 넘어가시면 됩니다. 안 나옵니다. 내년에. 그다음 공동채무자들 중에서 또 채무액이 상회할 때 위각돈이란 말이 나와요. 원고에게 피고일은 5,400, 피고인은 3,600 및 위각돈. 왜냐면 돈이 두 개인데 위각돈에 대해서 변제기 다음 날부터 연 12% 소촉법을 적용하던 아니면 월 1%가 좀 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월 1% 넣은 겁니다. 연 13%였으면은 소촉법 대신 연 13%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 변제기 다음 날부터 그 지연손해금 약정을 연 6%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돈보다는 소촉법 적용 전까지는 그 돈, 그 다음에 소촉법 적용 그 다음부터는 연 12% 이렇게 나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위각돈, 위에 나온 위돈 중 둘 중에 하나는 내년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중 이거는 사실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쓰기 어려워요. 전체 청구하는 금액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 변제기 다음이니까 지연 이자. 사실은 이자는 아니죠. 그럼 지연 손해금이죠. 손해배상이 예정입니다. 그거 붙는 거. 요거. 그래서 요 정도는 두 개는 그 기록을 3시간씩 풀로 쓰는 게 의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특강을 진행하는 거고 하는데 근데 3시간 다 쓰기에는 우리 시간이 없잖아. 그럼 요 정도라도 꼭 자주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요거라도 보세요. 알겠죠? 근데 하나 더 보셔야 돼요. 요건사실. 요건사실. 이거는 4번 연서 요건사실론에 있는 거 제가 정리한 건데요. 하나는 파란색 있는 거고 하나는 흑백이잖아요. 흑백 보면은 요건사실이 비워져 있어요. 그럼 흑백 얘는 뭐냐면 시험지입니다. 시험지. 그래서 요거는 프린트 복사하셔가지고 요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꾸준히 지금부터 봐주세요. 사실 지금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봐도 한 10번만 보면 되잖아요. 10번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아니 시험에 붙겠다는데 우리 10번 못 보니까 요거 2장 알겠죠? 2장은 그래서 시험지는 프린트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록은 못 쓰더라도 요 정도는 꼭 봐주세요. 요건 사실은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잘하시니까. 그 다음에 요것만 끝낼게요. 12변시 실전 답안. 그러니까 저는 실전 답안 이거 다 풀어서 갖고 있는데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뭐 답을 지금 뭐 설명해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록은 제가 말했잖아요. 10페이지를 채점하세요. 교수님이 10분에 하세요. 10분에 보통 8분에서 10분에 합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입장에서는 뭐부터 보겠어요? 당연히 청구치지 먼저 보죠. 청구치지가 맞았으면 뒤에 점수가 잘 나갈 거고 청구치지가 틀렸으면 점수가 안 날 건데 청구치지 자체를 통백 났어요. 그럼 완전 0점이죠. 원점수 났는데 그 사람 더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청구치지는 다 틀려요. 우리가 다 틀려. 이렇게 외워도 틀립니다. 뭐 저절로 안 틀렸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쓰셔야 돼요. 통백에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청구치지가 통백에 나오면 뒤에 청구원이 거의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청구원인도 보스량률도 높고 썼다고 하더라도 청구원인에서 점수 나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청구치지 내가 모르더라도 그래 쓰세요. 그냥 모르도 쓰면 점수 나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장 이렇게 있고 첫 페이지 볼게요. 근데 오래변시였거든요. 이게 박이채 어디도 많이 보지 않았어요? 6번, 8번 김영철.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뒤쪽으로 통백 내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영철이라는 이름은 모르실 수 있어요. 1회 변시 때 나왔던 기록 그대로 가졌습니다. 예, 변시 기출 보셨던 분들은 거의 잘 맞추셨을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도 이건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1회 변시 때도 인대체였어요. 그대로 인대체 가져왔습니다. 박이채, 3회 변시에 나왔던 박이채 기록 가져온 거예요. 기록을 가져와서 바꿉니다. 물론 바꾸다 못 바꾼 것들이 눈에 나타나요. 얼마나 많이 기록을 울고먹는 겁니까? 사례형이랑 다르게 기록형은 그래서 변시에 집중하세요. 정말 팁 드립니다. 예, 저를 믿으시고 변시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청구치지는 이 정도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구치지는 항상 봐봐요. 소장이 이렇게 있으면 왼쪽에 쓰시고, 청구치지 여기 중간에 쓰지 마세요. 우리 시간도 없는데 청구치지는 그냥 위에서부터 쓰세요. 뭐 근데 피고가 많기 때문에 위에부터 쓸 수밖에 없고, 사실 변모 때는 청구치지가 여기서 끝나거든요.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데 변시는 무조건 뒤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뒤에 넘어가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소송 비용 먼저 나오고 가집행은 지인 절대 하셔야 돼요. 지인 절대. 청구원이 씁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피고 누구 대한 청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라틴어로 쓰고 로마자로 쓰고 그 다음에 1번 청구원인데 사실 여기서 요건 사실로 잡으면 요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쓰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꼭 청구원인데 사실 쓰고 너무 그 정확하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비문 써도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거 써세요. 그냥 알죠? 그 상담일지 내용이나 아니면은 원인 그 요구사항 이런 것들 적당히 봐가지고 쓰세요. 일단 빨리 써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고의 의무 있죠. 피고의 의무를 먼저 써주세요. 보통의 경우에 예상주장을 먼저 쓰시는 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그러니까 강사님마다 어떻게 가르치시는 게 좀 다를 수 있는데 봐봐요. 아마 강사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시험 많이 봤을 거잖아요. 민기로. 그죠? 그 보면은 일단 청구 원인들 사실 쓰고 피고 누구누구에 대한 청구. 그래서 여기는 일단 요건 사실로 쓰진 않는다. 그죠? 목차는 잡으셔도 뭐 안 잡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목차 안 잡으실 거 쓰면 이렇게 1, 2, 3이라고 써주세요. 줄글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야 점수가 조금 더 나갑니다. 그 다음에 피고의 의무를 먼저 써주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피고의 의무는 뭐냐면 청구 취지에 쓸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냥 연습장이에요. 연습장. 이걸 먼저 써야지. 그리고 세 번째 피고의 예상한 변을 씁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상한 변 앞에 쓰면 예상한 변이 길게 쓸 수 있어요. 예상한 변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다 깔 거잖아요. 일부 변제 뭐 특이한 거 말고 상계 특이한 거 말고 다 깔 거잖아요. 배척할 거잖아요. 근데 아는 내용이 나왔다고 얘를 먼저 쓰면 이 내용을 많아져서 결국에 피고 의무를 늦게 쓰고 그러다 보면 피고 중에 한두 명만 날리세요. 날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안 날리시기만 해도 무조건 95점 나옵니다. 진짜 명확하게 생각하면 틀릴 거 다 틀려도 피고 한 명도 안 날리고 10페이지 끝까지만 쓰시면 무조건 95점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은. 왜냐면 다들 날리니까. 그래서 피고의 의무를 무조건 먼저 써주세요. 예상한 변은 시간 없으면은 목차만 잡으시면 돼요. 가장 매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예상한 변 좀 말씀드릴게요. 예상한 변은 교수님들과 우리 간에 그 약속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6페이지. 피고의 예상 주장. 가장 매매. 여기서 제목만 쓰시면 돼요. 제목. 교수님의 체계표에 있는 거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만 쓰시면 돼요. 여기 주절도 쓰지 마세요. 그리고 1번 피고는 뭐뭐뭐뭐 주장할지 모릅니다. 한 줄만 쓰세요. 주절 쓰지 마세요. 그 두 번째 그러나 여기 판례를 쓰는 거예요. 근데 판례는 하고 이렇게 쓰지 않고 기록에서는 우리는 그러나로 씁니다. 실제 변호사들은 소장 이렇게 써요. 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사안에 써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피고 주장이 없습니다. 뭐냐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피고의 예상 주장에서 점수를 먹어야 되는데 얘는 사실
사례형이에요. 사례형 아닌가요? 사례형에서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쟁점에 대해서 법리, 판례, 사안의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론 이렇게 맺을 거잖아요. 근데 법리랑 판례를 같이 묶어준 것 뿐이에요. 문제 쟁점은 피고는 뭐뭐라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판례는 뭐뭐합니다. 그렇다면 사안의 경우 써주시고, 사안의 경우란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절대. 왜냐면 사례형이랑 헷갈린다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사안의 경우의 내용을 그렇다면 써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결론. 예, 결론은 똑같죠. 따라서 피고 주장 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뭐뭐한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라고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썼잖아요. 비문이잖아요. 사실 피고 주장 이유 없습니다. 그 비문을 쓰세요. 토습하지 마시고. 왜냐면 얘네들 정답을 틀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기 정답 틀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짧게 치시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 시효 중단, 피고는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따라서의 주장이 없습니다. 시효의 완성의 포기, 이런 식으로. 뒤에도 보시면은 근데 올해 변시는 대위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이게 뭐 따라한 거예요? 7회 변시 따라한 거예요. 7회 변시가 똑같은 구조였어요. 그래서 올해 게 불이탁 아닙니다, 진짜. 알겠죠? 7회 변시가 그 대의 청구에다가 순차 대의까지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피고 누구의 청구, 대의 청구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8페이지 보면 피고들의 예상 주장 해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쓰시면 돼요. 선의의 제3자. 피고들은 뭐뭐라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판례 써주시고, 그렇다면 사안의 경우 그 다음에 따라서 피고 주장 이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다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 10페이지 볼게요. 이런 것들은 여기에 배점이 한 3, 4점이에요. 결론 이상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지와 같은 취지를 구합니다. 그냥 외워서 써주세요. 한 줄, 두 줄 쓸 필요 없습니다. 그 증명본부 첨부 서류 생략. 얘는 뭐 배점이 있다는 사람 없다는 사람 제가 워낙 달리기 봐서.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책임평가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교수님들. 그래서 말했잖아요. 기록형은 좀 이렇게 러프하게 채점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써주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왜냐면 느낌이 좋으면 점수가 잘 나가요. 그냥 기록형은 진짜로. 그리고 날짜,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신명민, 그리고 날짜는 2024년 1월 12일로 안 바뀝니다. 실제 우리 변시 보는 날이에요. 기록. 알겠죠?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가 여기 쪽지 남기셔서 사설기관에서 응시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험 일정을 좀 바꿔달라고 하는데, 이건 한번 제가 학원이랑 협의하고, 근데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학교 가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요거는 제가 한번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답은 못 드리고요. 기록이, 공기록은 제가 봤을 때 큰 편차는 없어요, 확실히. 그리고 형기록은 제가 좀 여러 명한테 나눠드린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 꼭 구해서 보세요. 특히 증명력, 증거능력은 제가 봤을 때 제가 그거 들여가지고 그거 딸딸 외웠는데 60점 안 나온 사람 못 봤어요, 솔직히. 진짜로. 제가 알겠죠? 그래서 꼭 제 형기록 자료 그거 몇 장 안 되거든. 그러니까 꼭 그거 해서 보시고. 왜냐면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기록 잘 봐야죠.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민기록인데, 민기록은 뭐 특강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고 그거는 괜찮은데, 안 들으실 거면 꼭 스터디 짜서 한번 써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한 2주에 한 번 쓰면 되는데, 12월 달에 그래도 한 4번, 5번 쓰세요, 민기록. 그리고 형기록 2번, 공기록 2번은 꼭 쓰세요. 12월 달 되면 우리가 시간 아깝잖아요. 3시간 다 써도 돼? 공기록 2시간, 형기록 2시간 다 써도 돼? 그때 쓰세요. 그때 12월 달에는 그 시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 안 뜰 때 우리가 써야지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기록 2번, 어차피 원장님 하시니까, 그 다음에 정현석 변호사님 하시니까, 공기록 2번, 형기록 2번, 민기록 한 3, 4번 이상은 꼭 쓰시고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모에 대해서는 딱 2가지만 이제 끝낼게요. 변시 보기 전에 마지막 우리가 변시 연습이잖아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그 한자 더 본다고. 아니, 신모 점수가 중요해요? 그 한자 더 본다고. 어차피 그 다음부터 우린 2달을 공부해야 되는데, 뭐 하셔야 되냐면 전날에 잠을 주무세요. 잠을. 생활을 하셔야 생활. 전날에 내가 과연 6시간 잘 수 있는가? 6시간 자려면 내가 얼마큼 분량만 볼 수 있구나. 2시간 분량만 볼 수 있으면 2시간 분량만 딱 정해놓고 남는 문제 보지 마세요. 전날에 6시간 이상 주무셔야지 아침 객관식이 달라야지, 객관식이. 사례형은 우리가 맨날 쓰기 때문에 기록형은 어떻게든 우리가 버팁니다. 우리 베리타스 기록형 사례형 진짜 엄청 높아요. 딴 학원에 비해서. 근데 객관식은 개인이 잠을 안 주무셔서 그래요, 개인이. 알겠죠? 그래서 꼭 6시간, 7시간 중에 전날 꼭 주무시고, 2번째 당부될 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침에 그럼 일어나면 뭐 하실 거예요? 아침에 첫 시간 뭐예요? 객관식이죠. 근데 왜 암기장 보고 계세요? 사례집 왜 보고 계세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는 올해 변시든 올해 680모 중에 하나든 꼭 A4 용지 프린트로, 내가 막 연습장 평가 패치란 거 말고 A4 용지 프린트로 해서 그걸 아침에 봐서 실제 시험이랑 가장
맞게 나의 머리를 시뮬레이션 하세요. 그래야지 그것만 하셔도 객관식이 10개는 올라갑니다. 그렇게 연습 한번 시뮬하시고 똑같이 변식 때 똑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전날 6시간 이상 자는 거 아침에 꼭 객관식 같은 문제 형태로 프린트해서 아무것도 써있지 않는 걸로 내 눈을 적응시키는 거예요. 내 머리도. 그 정도만 하시면은 우리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를 선택하신 분들은 토요일날 첫 시험은 그 변식 기출 중에서 거의 안 바꾸고 보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형식적인 부분을 좀 많이 잡아드리려고 첫 시험은 기출에서 거의 안 바꾸고 보겠습니다. 나머지 시험 다 바꿀 건데 첫 시험만큼은 안 바꾸고 볼 거니까 그때는 미리 예습하지 마시고 내가 최대한 제가 나눠드린 실전 답안의 형식처럼 쓰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